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의 박종철 원장님. 예. 이제 한 5분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속경영연구원의 박종철 원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ESG와 투명 공시입니다. 이 제목 자체는 이제 회장님께서 저한테 화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는 않고 회장님께서 ESG와 공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에도 이제 다뤘지만은 공시를 해야 되는데 내용면에서 투명성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시를 했는데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실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한테 화두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 애가 미국에서 마침 그 NGO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ESG가 과연 뭐냐? 여기 보시면 조카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저희 애하고 한국 그 오징어 게임을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저희 애가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그 네모 박스에서 외다리로 건너다가 그 네모 박스를 건너버리면 양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암행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암행어사가 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상당히 언어라는 게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다. 짝발을 쓰다가 양발을 쓴다. 이제 게임의 룰을 바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이제 애가 ESG는 우리 지구 환경에 있어서 아니면 경영에 있어서 그 어떤 구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게임에서 포커 게임에서 조커가 나오면은 뭔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도가 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다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그림을 CSES 여기 이제 뭐 기고를 하면서 디자인하고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려가는 게 거죠. 예, 제 소개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릴 내용은 1번 부분 이제 글로벌 ESG 공시 기준, 이 내용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외는 공시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좀 투명적인 공시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가 있다. 향후에 문제가 안 될 공시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시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주 제한이라든지 주주 대표 소송, 최근에 이제 현정은 회장님께서 주주 대표 소송을 당해가지고 배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가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ESG 경영 자체가 이사회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이사회에서 ESG를 제대로 모르면은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ESG 평가를 할 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감점을 얻고 거버넌스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제한하고 주주 대표 소송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발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면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급변한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ESG 공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시 기준입니다. EU, 미국, IFRS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 ESG 공시 기준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CSRD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는 1930년도 경제공황 이후에 만든 재무제표입니다. BSPL이죠. BSPL에 지금은 숫자로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정성적인 내용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것은 재무제표 자체를 이제는 숫자로만 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스비죠. 세스비 기준이나 그 기후와 관련되는 그 기준을 해서
궁극적으로 숫자화되지 않는 정량적으로만 재무제표를 만든 것을 정성적인 것을 넣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내 기업도 뭐 보시는 바와 같이 EU에서 굉장히 이제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법적인 용어입니다만은 법적인 용어에 규범은 두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연성 규범이 있고 경성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은 경성 규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SG 자체는 연성 규범인데 연성 규범이 EU 차원에서는 굉장히 경성 규범으로 되면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와 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적절한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이런 계속적인 입법이 이런 ESG와 관련된 입법뿐만 아니라 GDPR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관련해서 한 축은 EU에서는 경성 규범화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나가서는 협력업체들이 지금 100개 기업이 협력업체라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들도 자기들이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30개로 20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말씀하는 부분은 미국인 경우에는 미국은 사회적인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ESG가 돌연변이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ESG 관련되는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자체가 ESG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인 현상, Occupy Wall Street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CSRD가 요구하는 것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런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 사회기준, 지배구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맞춰야 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SEC에서 이렇게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특이한 부분은 이런 어떤 공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과 관련해서 이 레귤레이션 SK, 레귤레이션 SX 이건 이제 뭐냐면은 사업 보고서입니다. 아까 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업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집단 소송이 들어와서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다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사업 보고서에 넣을 건지 이게 공시를 세게 할 건지 약하게 할 건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SEC에서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IFR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CFD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해외 투명 공시 사례, 바스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해외에서 가장 잘된 투명 공시 회사로 바스포를 꼽고 있습니다. 왜 바스포냐? 이 화학기업인데 어떻게 투명 공시를 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게 공시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2025년 0.1% 이하 목표를 하겠다. 안전사고. 이 수치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계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대학이라는 부분이 고등교육기관이겠죠. 이런 기관들 아니면 연구소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가 나가고 리포트가 나가지만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되겠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성 관리자 비율 30%, 25.6%. 소수점까지 어떻게 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신에 있지만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실천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기업도 보시면은 89%의 전자투표에서 89%도 뭐 탄소 집약도, 그다음에 4,100만 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학계에서 연구계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안전 성과,
그다음에 쉘 피플 설베이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평균 직원 몰입도. 우리는 뭐 몰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데이터로 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80% 손실 시간 사고율.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무결성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으로 공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보험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회사가 가장 ESG와 관련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공격을 당하는 회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격을 했습니다. 프로드가 있다 이렇게 공격했죠. 그다음에 또 다른 고통스러운 회사는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PG&E 파산했습니다. 파산했는데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한테까지 들어오냐? 이 경영진과 이사들한테 주주 대표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무한대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산했지만 계속 소송이 된다. 우리도 이런 거 준비를 해야겠죠.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보니까요. 100대 상장 기업 중에서 82개 회사가 2대, 3대, 4대 주주가 블랙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빼고는 82%가 82개사가 블랙록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보면요. 글로벌 500대 기업의 3대 자산운용사, 우리가 블랙록, 뱅가드, 뱅가드, 그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게 3대 자산운용사입니다. 20%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 지분율을 가지고 지금 ESG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 오른쪽에 보시면 잘하고 있다. 굉장히 특이하다. 하워드 슐츠의 남다른 경영 철학. 그런데 왼쪽에 보십시오.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주주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주주 제한을 막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 됐지만 여러 가지 해라. 나중에 그 다음에 몰래 자기들이 안건을 스스로 올립니다. 여기에서는 합의해서 처리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엑산 모빌 지속적으로 소송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맥도날드,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보잉, 뭐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소송과 대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봤을 때 아니면 실천 의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고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주주 제한 안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또 소유와 경영이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람직한 어떤 기업 경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보건위원회 광주에서 사고 치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국민연금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희대 북무대학원에서 이제 ESG와 ESG 경영과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학생이 마침 이게 편지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게 뭐 유야무야 됐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블랙록도 굉장히 아시아에서 ESG 이슈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주주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반대표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자, EU에서는 굉장히 뭐 고통스럽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아까 말씀대로 경성규범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대기업, 하청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를 다 고통받습니다. ESG 요 이제 목표, 평가, 공개, 실행 요 4개가 같이 맞물려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공시도 중요하겠지만 이쪽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데이터 프로바이더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뭐라고 하나요? DX, SDX 이사장도 말씀하셨겠지만 DX와 관련된 창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ESG 자체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지역 소멸, 로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창업의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학회라든지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담당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공시를 할 때 이렇게 11가지 질문하면서 이 공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